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5월 29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자. 본인은 영수회담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조르고 있는데 자 이유가 있겠죠. 총선 전에 무려 8번이나 영수회담 하자 해서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축을 했죠.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는데 차담회 형식으로 만난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무례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모두 발언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하고 이재명이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사전 조율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걸 깨고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입장을 밝히려고 15분 동안 준비해온 A4 용지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대로 막 읽었죠. 마치 본인의 열성 지지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쭉 읽어서 좀 황당하게 만들었는데 다시 또 영수회담을 하자 저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총선 전에 영수회담을 하자고 8번 졸랐던 것과 똑같은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법원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국정 현안을 대통령과 논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뭐 구속하거나 아니면은 뭐 판결을 빨리 내리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대통령과 만나는 장면 하나만으로도 좀 법원과 검찰에 위축감을 주는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영수회담 탈영을 하느냐? 법원발 그리고 검찰발 사법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가 있고 또 1심 판결이 나올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하든 이것을 늦춰보려고 영수회담 탈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제 제가 전해드렸는데 위정교사, 이재명의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정교사 이 재판에서 법원이 이 형사 33부죠.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법원이 5명의 정인을 추가로 채택을 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도 그러면은 한 명에 한 달씩 이렇게 기일을 잡아서 정인 신문을 하면은 한 5개월 정도 선고가 뒤로 늦춰질 수 있다. 1심 선고가.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로 파악을 한 내용을 보면은 배성희 변호사가 원래 변론을 맡았었죠. 근데 배성희 변호사의 배성희 TV에서 오늘 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5개월이나 늦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더 빨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KBS 직원 5명을 그때 최철호 PD와 같이 이렇게 뭐 검사 사칭을 한 그 사건이죠. 그래서 KBS 최철호 PD와 같은 동료인 KBS 직원 5명을 정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재명 쪽이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됐는데 사실은 검찰도 그 5명을 정인으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기로 3명 한 번은 3명을 부르고 한 번은 2명을 불러서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달씩 걸려서 5명을 하는 게 아니고 3명을 한꺼번에 부르고 또 2명을 한꺼번에 불러서 1시간 정도 정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뭐 별거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한 2차례 더 심리를 하고 나서 바로 구형을 때린다. 이재명에 대해서 바로 구형을 때리고 그렇게 하면은 신속히 진행이 돼서 1심 선고가 한 여름쯤에는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여름 다 됐습니다. 바로 다음 달 7월, 6월 지나면 7월 바로 여름 되죠. 그럼 여름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법도 있죠. 선거법 재판도 곧 1심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김문기설을 모른다. 그 허위사실 공표, 그 부분은 이미 심리가 끝났고, 지금 백현동에 대해서 4단계 용도 상향 조정을 박근혜 국토부의 압력에 의해서 했다. 이 거짓말을 한 거, 이걸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조만간 1심 선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심 선고만 나와도 뭐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뭐 국회의원직 대표직을 유지하겠지만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오면은 민주당에서 손절하겠죠.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지 못하는 이재명을 따라다닐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1심 선고만 나와도 치명상을 잃기 때문에 아직 그 많은 혐의 중에서 1심 선고는 하나도 안 나왔죠. 지금 1호 1심 선고가 올 여름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그 당에서 손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그 민주당은 400억 원이 넘는 대선 때 선거비 보전받은 거, 지원받은 거, 그거 다시 토해내야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의식을 이재명이 살아나갈 구멍을 찾느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용수회담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발 구속영장 청구 예정일이 속속 다가오고 있다. 6월 7일 이제 한 9일 남았죠. 6월 7일 날 이화영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럼 이화영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하면 검찰이 영장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수원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새로 바뀌었고 이 김유철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의 수사 정책관을 했던 인물이고 추미애에게 원조지청장으로 추미애에 의해서 원조지청장으로 자천이 됐던 인물인데 지금 수원지검장을 얼마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오늘 이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중간 간부 인사가 있죠. 검찰의 중간 간부가 있으면은 이 영장을 치는 재청구를 하는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를 가로막았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 사실상 힘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법원발, 검찰발 사법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니 이재명이 용수회담 하자 이렇게 지금 타령을 하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국민연금개혁 이걸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만나서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인회국회 그 21대 국회 오늘 끝납니다.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단판 짓자. 그래서 용수회담 하자. 또 그 타령을 했었죠. 소득 대체율을 처음에 45% 여당안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당안이 아니고 그건 민주당 안 아니냐 이렇게 또 거짓말 하지 마라 하니까 그러면은 44% 받겠다 이렇게 1%를 그냥 하루아침에 바꾸는 1%면은 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한 평균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 10,000원. 그런데 이게 기금이 100조 원이 들어가는 그 엄청난 차이인데 그걸 하루 사이에 바꾸면서까지 용수회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이재명이 오늘은 또 용수회담 타령을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가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갑자기 소득에 따른 차등 직업안을 수용하겠다. 선별 직업을 수용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협의하겠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용수회담 하자. 그때 국민연금 개혁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퇴짜를 맞았죠. 그런데 또 이제는 그때는 국민연금, 이번에는 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협의했으면 좋겠다. 용수회담. 자, 그런데 이것도 용산에서는 아예 반응을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민생지원금 그 관련한 입장은 우리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다. 끝.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또 경기 회복 효과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 안 한다. 이렇게 그 전에 이야기했었죠. 13조 원의 추경 예산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그게 안 되면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은 이 선별적 지원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용수회담 타령. 이재명과 민주당의 모든 지금 정치 행위, 정책적 대안들은 오로지 하나. 이재명이 구속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되고 이재명 방탄만 지금 남아있는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